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2일 정오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끝난 파리 올림픽은 앞으로 많은 세대에 걸쳐서 화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파리 올림픽이 남긴 이미지, 시각적, 청각적, 입체적 이미지가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한국인으로서는 오래오래 기억될 추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국가별 메달 순위는 미국 1등, 중국 2등인데 놀랍게도 3등은 일본입니다. 일본. 4등이 호주고 5등이 프랑스, 6등이 네덜란드, 7등 영국, 8등이 대한민국, 9등 이탈리아, 10등 독일입니다.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3개 합쳐서 32개의 메달을 땄고, 일본은 금메달 20개, 그리고 은메달 12개, 동메달 13개 합쳐서 45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한국 언론과 방송이 주로 한국 팀 중심으로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일본이 3등 했다는 데 대해서 아마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 열리기는 2021년에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2020년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이번 파리올림픽에도 3등에 올랐습니다. 자국 선수 위주로 보도하는 한국 언론만 보고 있던 사람들은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걸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도쿄 대회에서 일본은 금메달 27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7개를 얻어가지고 종합 3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이렇게 높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질적으로 우수합니다. 한국과 비교해서도. 일본은 이번 대회에서 레슬링에서 금메달 8개, 유도에서 금메달 3개 등 기존 강세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보였고, 신생 종목인 스케이트보드에서도 금메달 2개를 땄고 했고, 또 육상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했는데, 한국은 메달이 주로 양궁, 펜싱, 사격, 태권도 등에 쏠린 것에 비해 일본은 기계체조에서 금메달 3개, 펜싱에서 금메달 2개, 브레이킹에서 금메달 1개, 스포츠 클라이밍에서 은메달 1개 등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얻었습니다. 선수단 규모도 한국은 145명, 일본은 2배가 넘는 409명, 약 3배입니다. 특히 기타구치 하루카 선수가 일본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여자 장던지기, 이것은 고대 그리스 때부터 있었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장던지기 부분에서 최초의 금메달 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1988년 이후 2004년입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5위를 한 뒤에는 줄곧 한국에 밀렸다가 리우데자네이루 때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일본의 저력은 평소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많고 정부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박재웅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2010년 8월 스포츠 입국 전략이라는 활성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2011년 6월에는 스포츠 기본법을 제정을 하고 2015년 10월부터는 스포츠 청소년국을 스포츠청으로 격상하고 국가 스포츠 정책을 총괄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 5년 단위 스포츠 기본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으로 준비한 결과물이 이번에 세계 3등으로 나온 겁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일본이 종합 6위에 오른 이후에 두 올림픽 대회 연속 3등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대충 체격이 우리보다 작고 하니까 다른 분야는 몰라도 스포츠에서는 우리가 우월하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야구를 보면은 고등학교 야구팀이 한국에 한 100개 될까요? 그러나 일본은 10,000개가 넘습니다. 저변이 그렇게 넓으면은 오타니 같은 그 괴물 같은 사람 선수가 나오게 되죠. 참고로 이번 이 국가별 메달 랭킹을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호주가 인구가 한 2천만 남짓인데 항상 메달을 많이 땁니다. 이 호주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특히 아웃도어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호주 사람들이 용맹하다는 거죠. 호주 사람들은 20세기에 있었던 모든 전쟁에 군대를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섬에 살고 있으므로 긴장감이 없으면 국민들이 나태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라도 전투병력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전에 제일 먼저 파병한 게 실질적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5등을 했고, 네덜란드 항상 스포츠 강국이죠. 네덜란드도 인구가 한 1,800만쯤 됩니다만 이번에 6등을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동계올림픽에 또 강하고 평균 신장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7등이 영국, 8등 대한민국, 9등 이탈리아, 10등 독일, 11등이 또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인구 몇백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1등인데 금메달을 10개나 받았습니다. 뉴질랜드도 영국 사람들이 개척한 식민지인데 호주처럼 이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이 탐험 정신이 강하고 도전 정신이 강하고 뭐 그렇습니다. 캐나다 12등. 괄목할 만한 것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 13등 금메달 8개 땄습니다. 헝가리는 전통적인 스포츠 강국인데 인구에 비해서 금메달을 많이 따는 나라입니다. 6개. 스페인은 좀 스포츠에는 약합니다. 그래도 15등 했습니다. 스웨덴 16등, 케냐, 아프리카 장거리에 강한 케냐가 17등, 18등이 이 놀라운 나라입니다.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인구가 한 50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금메달을 4개, 은메달을 1개, 동메달을 3개, 메달 8개를 확보해가지고 18등을 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왜 대단하냐 하면은 노르웨이는 전통적으로 동계올림픽 최강국입니다. 북경올림픽 보면은 노르웨이가 금메달 16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3개 합쳐서 37개로서 북경올림픽에서 단연 1등이었습니다. 독일이 2등이었고 3등이 미국, 4등이 중국, 12등이 일본, 14등 대한민국. 이 북경 동계올림픽입니다. 이런데 노르웨이는 이번에는 이 빙상에서 육상 등등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4개나 받았습니다.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되는데. 노르웨이 하면은 바이킹, 조상이 바이킹이다 뭐 이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 바이킹 국가가 네덜란드를 빼고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이 노르웨이를 칩니다. 대충 다 스포츠 강국입니다. 체력이 강하고 뭐 이런 등등.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스포츠에 약한 나라가 또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근 3억이나 되는데 금메달 2개 해가지고 순위는 39등입니다. 대충 이슬람 국가가 스포츠에는 좀 약한 걸로 나옵니다. 이 몸을 움직이는 이런 데 조금 관심이 적은 모양이죠. 파키스탄도 이슬람 국가인데 인구가 뭐 약 3억에 육박하는데 금메달 하나로 세계 순위로는 62등입니다. 멕시코가 인구가 1억 한 7, 8천만 되는데 금메달은 하나도 없고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합쳐서 5개네요. 또 멕시코는 1968년 멕시코 올림픽을 한 나라입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은 그 고지대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이때 육상 기록, 넓이뛰기 기록 뭐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유리했습니다. 신기록 내는데. 그런데 막상 멕시코라는 나라는 금메달이 하나도 없습니다. 65등. 전 세계 기준으로 65등. 북한이 68등입니다. 금메달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입니다. 인도는 지금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인데 71등입니다. 은메달 하나, 동메달 5개, 총 6개인데 이 인도 사람들은 아마 인구 비례로 가장 스포츠에 약한 나라로 나옵니다. 인도가. 인도 하면은 머리 좋은 사람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수학에서 제로의 개념을 만들어낸 게 인도고,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라든지 불교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상가가 많고 종교인이 많은데 주로 이 머리를 쓰다가 보니까 몸을 덜 쓰게 된 것 같아요. 등등 뭐 이런 걸 보면서 한국도 대단하지만은 일본은 이번에 더 잘했습니다. 한국은 잘했는데 일본은 더 잘했다. 일본이 파리 올림픽 3등 했다. 여기서 많은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